벚꽃통의 지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이 우주의 생멸법,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은 생겨난 것은 전부 다 뭐죠? 머물다가 파괴돼서 공으로 돌아간다. 성주계공이란 말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뭔가 하니 생겨나서는 그죠? 어느 나라나 영원히 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고주몽이라고 한 우리 선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창건자잖아요. 고구려를 이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나 한 번씩 꼭 전성기가 있어요. 창건주들은 뭔가 시작할 때 마음이 청신하잖아요. 내가 만든 나라가 천대 만대 그렇게 번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건실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어느 나라 창건주들이 어느 나라든지 창건주들이 항상 뭔가 하면 그 나라를 창도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전생서부터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사람이 뛰어난 장소, 나라 모든 것이 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전생에 없다라서 공덕을 많이 지신 분들이 그 나라에 어떤 그런 인군으로 오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그 후대 그러니까 우리가 도량 청정보화의 삼보철령강짜리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맑고 깨끗한 뭐죠? 정자와 난자도 맑고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정자 난자니까 그 후대가 맑아져요. 그럼 이게 꼭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해서 확 이게 올라서요. 절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절정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되고 나라가 전부 다 뭐죠? 번창을 누리게 되면 그땐 또 뭔가 아닌 사람이 퇴타하게 되거든요. 국민들도 왕이 노니까 국민들도 같이 놀아버려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됐어요? 놀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가득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죠? 물질에 탐닉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 이른바 민심이 쇠퇴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이제 기운이 감해져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보정왕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박격거 스님 해가지고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누가 있어? 법풍왕, 진흥왕, 무열왕, 문무왕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삼국을 통일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다가 결국은 언제 끝나요? 경순왕 때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반란도 많이 나다가 똑같아요. 백제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천년 말년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신라 역사가 1000년 넘은 역사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라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고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려도 무너지고 조선시대 일어나고 조선시대도 하다가 결국 뭐죠?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보니까 열강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침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그냥 고통을 받고 이래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는 한때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여자들 몸이 아름다워지고 하니까 남자들이 눈이 혹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남자들은 또 젊을 때 건장해져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취직하고 이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슬슬 이렇게 이울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만들어져서는 머물다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우리가. 성겁, 주겁. 잠깐 패스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도 이게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뭐 빅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성주, 머물다가 언젠간 수명이 다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의 경우도 보면은 푸른색 별, 제가 말씀드렸죠. 큰게제 사이러스, 시리우스 같은 별들, 혹은 오리온 자리에 베telgeuse 같은 별들, 청색성들, 푸른색 별, 이 별들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나이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별들의 나이는 별들의 나이는 적방빛, 빛의 스펙트럼 현상으로 이제 뭐냐면 멀리서 빛나는 별들이지만 그 빛의 빛깔 있잖아요. 푸른색 별들은 한참 왕성한 젊음을 구가하는 별들이다. 근데 이 별들 가운데 이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진다. 근데 적색 거성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름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갈자리. 그 전갈자리의 그 가운데 부분에 빨간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 이름 뭐죠? 안타레스예요. 이 별은 태양의 한 300배가량, 태양. 우리가 보는 태양의 300배가량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적색 거성이라고. 또 오리온 자리에 리겔 같은 별들. 빛의 스펙 적방편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을 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럼 별이 하나 터지면 되겠어요. 터지면서 나온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뭐죠? 옆에 별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옆에 별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돼요. 차례차례 다 연쇄 반응처럼 터져가가지고 완전히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터지게 되면 차례차례 다 터져서 은하계 우주가 다 터져버리게 되면 되세요. 이때 대삼재라는 게 오는 거예요. 대삼재. 별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차례차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럼 이제 공해 상태로 가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로 갔다가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텅 비어있는 상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 괴, 파괴돼서는 공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현대물리학자들은 이 부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텅 빈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지금 뭐라?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 우주는 이게 소용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차례차례 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뭐라? 성겁, 주겁, 성겁도 20소겁, 주겁도 20소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기간도 또 20소겁 걸린다음에 우리는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겁의 20바퀴 가운데 13번째 바퀴에 100살 정명기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스님으로 돼가지고 전 뭐 아틀란티스니 이런 걸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선 천지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창조와 멸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 황하 문명, 인더스, ган디스 이런 4대 문명을 통해서 강부근에서 발상된 4대 문명이 우리 인류 문명의 시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뭐 아틀란티스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문명이라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함정이에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관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게? 인류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티마이스 크리티아스에서 이 아틀란티스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플라톤이 거짓말쟁입니까? 플라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요. 스님 무슨 뭐 아틀란티스에 무슨 유물이라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믿을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 애써 무시하려고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막 공개되고 공표되고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인도에는 말이죠. 인도가 역사가 없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도에 가면 그 인크럼 인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책들에 보면 대서사시예요.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저리 가라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록물인데 그 마하바라타가 내가 보면요 7만 년 전, 8만 년 전에 우주전쟁 얘기가 나와요. 지구상에 있던 대전쟁, 우주전쟁 막 이른바 말하면 UFO 같은 게 막 등장하면서 그런 거로 막 공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전설이나 이른바 전설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신화학이나 학문 같은 것들이 요즘에 우리가 영화라거나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라거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설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신화와 전설들이 우리 영화와 모든 거의 모티브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신화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단군 신화니 뭐 이런 신화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신화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 선조가 뭐죠?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신화라고 다 있거든요. 이른바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신화들, 바알 신앙이라거나 뭐 이런 전부 다 말이에요. 신화 전설들이. 우리가 뭐 허황된 같을 때 절대로 그 안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Shadowy part of past life. 과거 인류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다 들어있다. 문명도 성주개공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진 같은 게 나면 막 다시 뭐죠? 섬이 생기고 어떤 섬은 지금 지구에도 깔아앉는 나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남태평양 어디 가면 막 깔아앉고 실제로 저 물밑으로 깔아앉는 도시가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어디예요? 베네치아, 베니스, 머천트 베니스. 그 도시는 지금 물밑으로 계속 깔아앉고 있어요. 물밑으로 깔아앉아요. 뉴욕과 지금 뭡니까? LA 이쪽이 말이죠. 지금 물밑으로 계속 가라앉아.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국방성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냐면 점점 대서양의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뉴욕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방파제를 만드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메다 쌓아야 된다. 물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문명을 자랑하던 아틀란티스가 거기도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야욕과 진리를 모르는 마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결여되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 과학의 남용에 의해서 대파멸이 왔다고 나와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져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피해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아요. 만약에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정말로 말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례를 들어서 Map of the Topkapi 이른바 톱카피 궁전의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양피지 필리레이스의 지도. 우리가 지금 지도를 만든 건 19세기, 20세기예요. 위도 경도가 나온 지도는 20세기, 19세기 때부터 이제 마젤란이 1500년대 지구를 항해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해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그전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끝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둥글다는 게 알려진 게 오래되지 않았다니까요. 마젤란이 돌면서. 결국은 뭐예요? 콜럼버스도 뭐죠? 그러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1492년인가 한데요. 전부 다 15세기, 16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이사벨라 그 당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 여왕 그 당시에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가 있는데 빌리레이스 메퍼드 빌리레이스 이 기가 막힌 지도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거 실제 지도가 있어요. 제 방에도 그 뭐냐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데 우리가 지금 남극 그러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남극이 말이죠 초원지대였던 거예요. 초원지대였는데 남극의 산에 그게 뭐 산의 표시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구 아직 돌지도 않았는데 터키의 지도 제작자는 아주 오래된 고지도가 있었는데 그 고지도가 흘러나와가지고 토프카피 궁전에 있는 지도가 흘러나와가지고 복사돼가지고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그 지도 고대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젤란이 지구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지도예요. 근데 고도에서 높은 곳에서 비행체를 통해 가지고 삼각 투영을 해가지고 삼각 투영도 뽑을 해가지고 고공에서 보고 찍은 지도인 거예요. 이게 남극 대륙이 다 나타나고요. 네, 놀라운 거죠. 근데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12,000년 전이래. 12,000년 전에 그 대륙이 완전히 물 밑으로 가라앉았대요. 지구가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석기 신석기가 오고 그 당시에 지구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 지구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있었대요. 핵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지구가 굉장히 엄청난 무슨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니까 에드가 케이시 책엔 다게 나오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무슨 뭐 최면 상태대로 가짜로 말했었거든요. 그게 또 플라톤의 책하고 너무나 100% 거의 일치하니까 플라톤은 2500년 전 사람 지금 뭐예요?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1940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이게 전부가 다요. 뭔가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도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고 모든 만상도 태어나선 머물다가 변해가면서 소멸되고 다시 도는 거예요. 이게 다 순환하는 겁니다. 다 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겠죠? 다 도는 거야. 다 돌아, 다 돌아. 우주도 돌고 나라도 돌고 나라도 꼭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라도 꼭 쇠망의 기운이 도는 거거든요. 그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뭐 어떤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약해서 일본에 맥힌 거지. 일본 인간들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네 나라가 약하니까 전쟁 이른바 말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복속시키고 하는 게 뭐 그런 논리라니까요. 그럼 지네 나라가 그냥 지네 나라만 하지 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그러냔 말이죠. 그때 이제 열강이 막 우리나라다 보니 서로 보라 중국도 병든 사자처럼 고통스러웠잖아요. 청나라가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열강하고 싹 이제 협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먹혀버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개인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우주까지 다 전부 다 이게 그런 패턴을 밟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고 8만 살에 다시 뭐라? 10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 정명기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100살 정명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적에 광치라는 옹기쟁이가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광치라는 옹기쟁이가 바로 그때 부처님 이름이 석가모니였는데 나도 미래의 부처님이 되면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져지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History repeats itself.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끊임없이 순환하고 생성하고 돌고 도는 가운데 우린 영원한 진보를 도모하는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통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